새아버지는 혜운에게 무심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거나 잠들기 일쑤였다. 하지만 혜운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이었다. 새아버지는 도박빚 때문에 건달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 밖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다. 덜컹거리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혜운은 잠에서 깼다. 망설일 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얼얼하게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겨우 새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힘겹게 쓰러진 그를 이불에 눕히고 혜운은 부엌으로 향했다. 겨우 남은 쌀과 김치 몇 조각을 꺼내 정성껏 죽을 끓였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새아버지의 몸을 데웠고 혜운의 작은 마음에 씁쓸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남겼다. 이처럼 그녀는 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어코 따뜻한 온기를 찾아내려 애썼다. 혜운의 목에는 늘 낡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은 은색 별 모양 펜던트에는 혜운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누가 준 것인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릴 때부터 항상 목에 걸려 있었다고 막연히 기억할 뿐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있었다. 잠들기 전이면 늘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다. 목걸이는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실마리였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고요하고 불안한 그녀의 일상은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혜운은 시장 골목에 좁은 집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도망칠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새아버지는 밤낮 없이 도박에 매달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어느 날 밤 혜운은 잠결에 거친 목소리들을 들었다. 판잣집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새아버지의 애원하는 목소리와 서늘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이봐 박 사장, 제발 한 번만 더 봐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마지막 네가 나한테 마지막이라고 한 게 벌써 몇 번인데. 이제 더 이상 내게 받을 돈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셈이냐. 박 사장. 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시장 바닥을 꽉 잡고 있는 악랄한 사채업자였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 같았다. 혜운은 숨죽인 채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박 사장님,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혜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딸 하하하. 쓸모없는 애송이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돈이나 내놔. 박 사장은 비웃었다. 아닙니다. 제 딸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걔는 맛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세상에 없는 맛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팔아도 비싸게 팔릴 겁니다.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듯 흥분해 있었다.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혜운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보호자가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혜운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낡은 창문 너머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웅장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이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새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활짝 열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낡은 판잣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자 키 크고 준수한 외모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과 표정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는 김지훈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대기업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CEO.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김지훈은 혜운의 새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두꺼운 돈뭉치를 내밀었다. 돈다발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새아버지는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 김지훈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작은 혜운에게 향했다. 그는 혜운을 힐끗 보더니 팔을 들어 그녀에게 오라는 듯 손짓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무심한 시선이었다. 혜운아, 빨리 저분 따라가. 어서. 새아버지가 돈을 줍다 말고 혜운의 등을 떠밀었다. 혜운은 거부할 틈도 없이 김지훈의 옆에 서게 되었다. 그의 키는 너무나 커서 혜운은 고개를 한껏 젖혀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다. 혜운은 김지훈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그녀의 뒤로 낡은 판잣집과 정겹던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그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곳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김지훈이라는 이 낯선 남자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순간이었다. 김지훈은 차 안에서 혜운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로 가득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극심한 미각 이상 증세를 앓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이 마치 종이를 씹는 듯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극심한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비싼 음식도 유명 셰프의 요리도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무미건조함 그 자체였다.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삶에 낙도 없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사와 요리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그의 비서에게서 기묘한 소문을 들었다. 시장 골목에 사는 한 소녀가 기적 같은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녀 이혜운을 사들였다. 그에게 혜운은 그저 자신의 병을 고쳐줄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혜운의 이름을 나이를 심지어 그녀의 아픈 과거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특별한 능력만을 원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작은 소녀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가 그와 그녀를 연결하는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잃어버린 맛뿐만 아니라 그의 메마른 심장까지 채워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김지훈의 세상은 차가운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혜운의 등장으로 인해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질풍노도는 이제 막 폭풍의 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혜운은 김지훈의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차가 멈춰선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검은 대문은 육중했고 높이 솟은 건물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김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는 듯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벽에는 낯선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혜운의 눈에는 그저 칙칙한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다. 김지훈은 혜운을 손짓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내 방이야. 그녀가 들어선 방은 넓고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해우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겪는 낯선 환경에 얼어붙은 듯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김지우는 그녀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해우는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느꼈다. 김지훈은 참을성이 없었다. 그의 섭식장애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그는 해운에게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그는 해운의 접시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밥을 먹어야지. 뭘 더 원하는 거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해운은 고개를 들었다. 김지훈의 눈에는 조급함과 함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해운은 자신을 팔아넘긴 새아버지의 얼굴과 병들어 누워있던 엄마의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또 버려질 거야. 그녀의 작은 머릿속에서 강한 생존 본능이 솟아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빛나는 김지훈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용기를 냈다. 제가 요리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김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좋아. 부엌으로 와. 해우는 조심스럽게 김지훈을 따라 넓은 주방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온갖 종류의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고 최첨단 주방 기구들이 즐비했다. 그녀가 평생 보지 못했던 징귀한 재료들이 눈앞에 있었다. 해우는 몇 가지 익숙한 채소와 고기를 골라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수프를 만들기로 했다. 시장에서 엄마에게 배운 대로 재료들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해운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어린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녀는 양파를 다지고 당근을 썰고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들을 넣었다. 평범한 동작이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집중과 알 수 없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마치 손끝이 재료에 숨겨진 맛을 읽어내는 듯했다. 김지훈은 주방 문가에 서서 해운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무미건조한 삶에 작은 파문이 일렁이는 듯했다. 수프가 끓어오르자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 향은 김지훈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해우는 수프를 작은 그릇에 담아 김지훈에게 내밀었다. 드셔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김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프를 내려다보았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야채 수프였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먹지 못했던 수많은 최고급 요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저절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프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김지훈의 눈이 커졌다. 맛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잊고 살았던 맛이라는 감각이 그의 미래를 강타했다. 단순한 야채 수프였지만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감칠맛, 완벽한 재료들의 조화,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뇌가 그리고 그의 심장이 반응했다. 그의 섭식장애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계속해서 수프를 떠먹었다. 김지훈은 그릇을 거의 비운 후에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해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다. 너 대체 어떻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는 해운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이 작은 아이에게서 그는 단순한 미각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았다. 그때 저택의 정원 쪽 문이 열리며 김지훈의 어머니인 김여사 어머니, 김여사 야가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에 빈틈없는 메이크업을 한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김 여사는 글로벌 푸드 홀딩스의 실세이자 김지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독선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재벌가 딸인 강다은과 지훈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며 가문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려 했다. 김 여사는 부엌에서 김지훈과 해운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해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훈이 저 아이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다. 김 여사는 차갑게 물었다. 지훈아, 이 아이는 대체 누구니? 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이상한 아이와 부엌에서 뭘 하는 거니? 강대훈 양과 약혼을 앞두고 무슨 망측한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지훈은 어머니의 등장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제 연구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해운의 특별한 능력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김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해운을 멸시하듯 훑어보았다. 흑연구 감히 저런 천박한 아이를 우리 가문에 들이다니. 지훈아, 너는 명심해야 한다. 너는 곧 강대훈 양과 결혼할 몸이야. 쓸데없는 잡것들에 한눈 팔지 마라. 저 아이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해운의 작은 몸에서 김지훈이 보지 못하는 어떤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해운이 자신의 아들과 그룹의 미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 누가 보냈는지,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는 저 아이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그녀는 이미 해운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운의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저 작은 아이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해운은 김지훈의 뒤에서 김 여사의 싸늘한 눈빛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대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해운은 김지훈의 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과는 온종일 김지훈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김지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요리를 먹을 때만큼은 미간의 주름이 옅어지곤 했다. 해운은 매일매일 새로운 맛의 조합을 찾아내고 김지훈이 즐겨 먹을 만한 요리를 상상하며 요리에 대한 깊이를 더해갔다. 그녀의 미각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송긋은 마법처럼 섬세해졌다. 김지훈은 해운의 요리에 점차 중독되어 갔고 그의 섭식장에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메말랐던 그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해운을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해운의 특별한 능력을 단순한 요리 실력을 넘어선 것으로 직감했다. 그는 해운의 미각이 글로벌 푸드 홀딩스 스타트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혁신식품개발 프로젝트 측대란 파이처나한테 다같이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영양보충제이자 맛과 효능을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김지훈은 해운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난해한 재료와 미션들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김 여사 마담 킴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막이기도 했다. 김지훈은 은밀히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해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은색 목걸이와 그녀의 특별한 미각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와 해운의 친어머니와의 과거 관계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강 여사가 알아채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해운에게는 이 새로운 세계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최고급 식재료들과 첨단 주방 기기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고독했다. 혁신 식품 개발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푸드 홀딩스 소속의 수많은 베테랑 셰프들과 식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8살짜리 소녀가 자신들과 동등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강대훈, 캉다은, 김지훈의 약혼녀이자 경쟁그룹의 딸이 가장 심했다. 강대훈은 명문 요리학교 출신으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녀는 해운을 보자마자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저런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애들 장난 같은 재주를 쓰는 거야. 강대훈은 공개적으로 해운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녀는 해운의 요리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연구실에서 몰래 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레시피를 훼손하여 해운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한 번은 중요한 실험 재료를 감춰 해운이 제 시간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해운은 좌절했지만 김지훈의 격려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해운은 홀로 밤늦도록 연구실에 남아 재료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찾아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김지훈이 마련해준 개인 연구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쳐 들었다. 노트 속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레시피와 약재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천년 연꽃 뿌린에 대한 어머니의 메모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년 연꽃 뿌리는 생명력이 약한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약재다. 하지만 구하기 매우 어렵고 제대로 다루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운은 그 약재가 어쩌면 자신의 엄마와 김지훈을 연결하는 고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프로젝트는 국제식품 박람회 날짜에 맞춰 완성되어야 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해운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 없었다. 그도 바빴고 무엇보다 그녀를 구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으로 남아있었다. 내가 또 버려지면 어쩌지, 김지훈 씨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실망시키면 어쩌지. 그녀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작은 아이였다. 그녀의 정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가끔 밤에는 새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와 박 사장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요리 속에 녹여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그녀의 감정과 영혼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강대훈은 끊임없이 해운을 견제했다. 그녀는 해운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김지훈이 해운에게 보여주는 알 수 없는 신뢰와 관심을 질투했다. 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지훈 씨 저런 아이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훨씬 더 유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강대훈은 김지훈 앞에서 노골적으로 혜운을 깎아내렸다. 그녀는 김지훈이 자신과의 약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빨리 열기를 재촉했다. 그것만이 혜운을 영원히 김지훈의 곁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극적인 전환점은 프로젝트 발표회를 앞둔 일주일 전 찾아왔다. 혜운은 김지훈의 지시에 따라 최종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혜운아, 내 어머니가 이 사람 맞니? 김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지훈과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혜운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별, 펜던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혜운은 사진 속 여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희미하게만 기억하던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내 유일한 사랑이었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우리의 관계를 반대하셨고 그녀는 결국 나를 떠났어. 나는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김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때 우리가 헤어지고 몇 달 뒤에 그녀가 너를 임신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 이 사진은 그녀가 나를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내 목걸이랑 똑같아. 김지훈의 말은 혜운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을 팔아넘긴 새아버지가 아니라 이 차가운 CEO가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니. 그녀의 친어머니와 김지훈 사이에 깊은 과거가 얽혀 있었다. 혜운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온몸이 떨렸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사설 탐정이 김지훈에게 다급하게 연락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사람을 시켜 혜운 양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다은 씨가 연구소 서버에서 최종 시제품 공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혜운은 경악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친할머니였다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강대훈이 공식을 훔쳐 삭제했다니. 혜운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팔려온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가족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친할머니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혜운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나의 아버지를 되찾고 나의 존재를 증명할 거야. 김지훈은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운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싸움을 하세요. 저는 저의 싸움을 할 거예요. 혜운은 냉철한 눈빛으로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혜운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친할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욕하려 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이 모든 극한의 시련 속에서 혜운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극한의 시련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신제품 발표회 및 김지훈 김지훈과 강다은 강다은의 약혼식이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많은 언론인과 투자자 재계 인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강 여사, 마담 킴은 당당한 표정으로 VIP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승리의 미소를 잃지 않는 강대훈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끝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지훈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는 방금 전 사설 탐정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 즉 어머니 김 여사가 해온 HR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과 강대훈이 공식을 훔쳤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막아내려 했지만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아빠의 싸움을 하세요. 저는 저의 싸움을 할게요. 그녀의 작은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김지훈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먼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혜운이 있는 무대 뒤를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제품은 단순한 영양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맛입니다. 김지훈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에서 조명이 켜지고 이혜운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몸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와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목걸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빛났다.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혜운을 향하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강대훈은 혜운의 등장에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겨우 저런 애송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혜운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혜운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새로운 시제품을 선보이려 합니다. 이 제품은 혜운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의 친어머니와 제가 수년간 꿈꿔왔던 생명을 살리는 맛을 담은 식품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 그녀가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강대훈이 훔쳐간 공식은 이제 필요 없었다. 혜운은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천년 연꽃뿌리 추출물. 렐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특별한 미각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배합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과학적 분석을 넘어 각 재료에 담긴 생명의 의미를 전달하는 듯 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시제품이 담긴 유리병을 들자 조명이 병을 감싸며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고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혜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강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웃기지 마.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저 제품은 내가 개발한 거야. 김지훈 씨, 어떻게 저런 도둑을 무대에 세울 수 있어요? 강대훈은 품속에서 USB를 꺼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훔쳐간 내 공식이야.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화면에는 강대훈이 주장하는 시제품의 공식이 나타났다.
강 여사는 강대훈의 행동에 흡족한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혜운이 이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객석은 술렁거렸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혜운은 강대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강다은 씨, 당신은 제 공식을 훔쳤을지는 몰라도 제 어머니의 지혜와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 담은 진심은 결코 훔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김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다은 씨, 그 공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이 바뀌자 놀랍게도 김지훈과 젊은 시절의 이혜운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혜운의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볼륨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김지훈 회장과 옛날에 그 유명한 셰프가 아니야. DNA 검사 결과 설마. 김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백합니다. 이혜운 양은 바로 제 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그녀가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제 어머니는 그녀와 저를 강제로 갈라놓았고 혜운이의 존재를 저에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혜운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혜운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속여 강대훈과의 약혼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는 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김지훈은 말을 이었다. 강대훈 씨는 저와 혜운의 중요한 프로젝트 공식을 훔쳤고 심지어 혜운이를 모함하고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망신 주려 했습니다. 강대훈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때 혜운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색 별 목걸이를 들어보였다.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저의 진정한 빛을 찾았습니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재능을요. 그녀는 관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가 만든 이 혁신적인 제품이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주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당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김지훈과 혜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가득했다. 강다은 역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혜운은 김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운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혜운은 고개를 들고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랜드 볼룸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이후 대한민국 전체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CEO 김지훈 김지호은 이 사생아 딸의 존재를 밝혔고 그의 어머니 김 여사 마담 킴과 약혼녀 강다은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 여사와 강다은은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녀들의 죄는 명백했다. 김 여사는 살인미수 및 청부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대훈은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혐의, 그리고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다.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김 여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김지훈은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해운 아체의 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기업 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언론과 대중은 김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해운에 대한 사랑에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해운의 새아버지였다. 그는 미성년자 매매 및 도박 비주로 인한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해운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김지훈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법원은 이해운의 친자관계와 양육권에 대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김지훈에게 이해운의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해운은 마침내 김해운, 김하은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랐고 김지훈의 공식적인 딸이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모든 아픔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지훈은 해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해운을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켰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해운은 김지훈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특별한 미각과 요리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김지훈은 해운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주방장과 영양사를 고용하여 해운에게 전문적인 요리와 식품 영양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도록 했다. 해운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 그녀의 요리 실력은 날마다 발전했다. 어느 날 저녁 해운은 김지훈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김지훈의 잃었던 미각을 되찾아준 첫 요리였던 야채 수프를 다시 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야채 수프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에 담긴 천년 연꽃 뿌리 추출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수프에 은은한 약선 요리의 풍미를 더했다. 따뜻하고 향긋한 수프 향이 저택의 식탁을 감쌌다. 김지훈은 수프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해운아, 이 맛은 엄마의 맛이야. 그리고 너의 맛이야.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섭식장애로 고통받지 않았다. 해운이 만들어주는 모든 요리는 그에게 가장 완벽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에게 해운은 단순한 딸을 넘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준 구원자였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해운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어둠이 아닌 행복과 평온이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김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의 작은 은색 별,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김지훈은 해운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어머니가 늘 착용했던 목걸이를 떠올리며
똑같은 펜던트를 2개 주문 제작하여 하나는 자신에게 다른 하나는 혜은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을 상징하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여사와 강대훈의 소식이 들려왔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 김지훈을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집착이 결국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대훈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후회 속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혜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혜은은 굳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었다. 김지훈은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혜은의 이름을 딴 혜은의 맛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혜은의 특별한 미각과 천연 연곶 뿌리 추출물을 활용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김지훈은 혜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그녀를 참여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글로벌 푸드홀딩스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혜은은 이제 행복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녀의 삶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새로운 평온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이혜은, 리하은은 이제 낡은 환자복을 입고 시장 골목에서 팔려나갔던 가련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최연소 이사이자 혁신적인 약선식품 개발을 총괄하는 혜은의 맛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처럼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다. 글로벌 푸드홀딩스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기업 슬로건인 혜은의 맛, 삶의 희망을 더하다 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하은의 맛 연구소는 이사 이하은의 주도 아래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품 연구소를 넘어 희귀 약재인 천연 연곶 뿌리음제 효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대의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는 전 세계 유일의 기관이 되었다. 혜은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에 담긴 기록들을 공유하며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열정과 통찰력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연곶 뿌리 추출물이 함유된 영양 보충제는 기적적인 효능을 보이며 전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은은 글로벌 푸드 홀딩스 본사 옥상 정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덧 23살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별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그때 김지훈 김지훈 이다가와 혜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섭식장애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이제 삶의 모든 맛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혜은아, 오늘 지하의 희망재단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기부한 자금으로 건립된 해외 어린이 병원이 다음 달에 개원한대. 네가 직접 가서 축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지하의 희망 재단은 혜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재단이었다.
해운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이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해운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좋아요, 아빠.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때 김 여사, 마담 킴의 비서였던 김도진 킴, 도진 아이 다가왔다. 그는 김 여사가 몰락한 후 해운과 김지훈을 도와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재건을 도왔고, 이제는 해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해운의 만 연구소의 총괄 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사님,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대훈 씨가 얼마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해운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복수심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사랑과 희망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김 이사님, 그들은 이제 저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룰 세상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 나아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해운은 김지훈과 함께 강변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지훈은 해운의 손을 꽉 잡았다. 해운아, 이제 내 삶은 너의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항상 옆에서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게. 해운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기적과 같았다. 버림받고 팔려나갔던 작은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해운은 품속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에는 어머니의 레시피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어루만지며 김지훈에게 말했다. 아빠, 이 노트는 엄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절망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보물이죠. 김지훈은 해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강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저 멀리 글로벌 푸드홀딩스의 빌딩이 반짝이는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해운은 벤치에 앉아 노트 속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연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마치 해운의 삶처럼 그녀는 이제 두 번째 봄을 맞이하여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맛을 찾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클릭하고 구독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반전 드라마로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해운은 8살이었다. 작은 몸은 해진 옷 속에서 더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술과 도박에 빠진 새아버지와 함께 허름한 시장 골목 끝 비좁은 판잣집에서 살았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평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작은 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맛을 그 어떤 미식가보다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다. 평범한 재료 속에서도 숨겨진 풍미를 찾아내고 부족한 양념 속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찾아냈다.
추운 겨울밤 해우는 차가운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냄비 속에는 겨우 남은 쌀뜨물과 시든 배추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물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었다. 이내 동그란 눈이 감겼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흙냄새 섞인 배추의 쌉쌀함, 희미하게 느껴지는 쌀의 고소함,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단맛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맛은 그녀에게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이자 고단한 삶의 작은 위안이었다. 이내 그녀는 남은 재료들을 능숙하게 다듬어 자신만을 위한 단순한 수프를 끓여냈다. 단출했지만 따뜻한 수프 향이 좁은 부엌을 감쌌다.